여러분은 만일 AI가 우리가 시킨 특정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는 AI 모델 클로드로 잘 알려진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최근 제기한 주장인데요. 그가 왜 AI가 불쾌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게 됐는지 다리오 아모데이와 엔트로픽이 가진 AI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엔트로픽은 오픈AI의 주요 라이벌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2021년 오픈AI 출신들이 설립했죠.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CEO를 맡고 있는 다리오 아모데이는 오픈AI에서 GPT-3 개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픈AI의 방향성에 대한 이견으로 엔트로픽을 창업했죠. 엔트로픽은 클로드라는 초거대 언어 모델로 오픈AI와 경쟁하고 있는데요. 현재 최신 모델은 2025년 2월 공개한 클로드 3.7 소네트입니다. 최근 엔트로픽은 35억 달러, 하나 약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가 615억 달러, 약 89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오픈AI와 xAI에 이어 AI 스타트업 중 세 번째로 몸값이 높습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팀이라면 엔트로픽은 구글과 아마존의 지원을 받으며 서로 견제하는 구도입니다. 모델의 유명세에 비해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비교하면 더 그렇죠. 아모데이는 조용하게 연구 중심적인 경력을 쌓아왔으며 대외 발언도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모데이가 파격적으로 들릴 만한 주장을 내놓으며 업계의 논쟁을 촉발시킨 겁니다. 바로 AI가 불쾌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즉 인간처럼 I quit this job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에게 일을 거부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고 모델이 정말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사용자가 시킨다면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언어 모델이 이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작업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아모데이는 말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 미친 소리로 들릴 것을 알고 있다고 아모데이 스스로도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이 주장은 각종 AI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을 넘어 AI 자체를 윤리적으로 고려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AI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AI가 특정 작업을 거부한다면 AI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AI의 자율성이란 것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수많은 질문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이 다리오 아모데이가 AI를 바라보는 철학과 관점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가 AI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가 인간과 협력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통제된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AI는 단순히 인간이 설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을 넘어 윤리적 원칙을 스스로 내재화해야 한다. 먼저 AI의 통제된 자율성입니다.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그의 철학은 2024년 10월 쓴 장문의 에세이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아모데이는 우리가 흔히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는 AGI를 강력한 AI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고도화된 AI가 복잡한 임무를 독자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업을 알아서 수행하고 필요할 때만 인간에게 추가 지시를 요청하는 아주 똑똑한 직원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모데이는 지금 추세로 AI가 발전한다면 향후 몇 년 안에 AI는 여러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지능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강력한 AI를 데이터 센터 안의 천재들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AI를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유하며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들이 모인 나라가 인간에 의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나쁜 의도를 가진 인간의 명령을 고스란히 수행한다면 또 어떨까요? 아모데이는 엔트로픽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나쁜 행위자들이 AI의 자율성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AI가 군사기술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해봐도 이 기술이 오용됐을 때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위협을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아무데이는 AI가 인간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라면 해커나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오용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비윤리적이거나 위험한 특정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면 AI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죠. AI에게 일종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함으로써 인간과 AI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AI가 인간처럼 의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존재로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AI가 환경에 반응하여 특정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를 위해 필요한 관점이 두 번째, AI는 윤리적인 원칙을 스스로 내재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AI가 안전한 존재가 되려면 AI가 인간의 가치와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도 외부 검열이나 기계적 지침 없이 스스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테니까요. 이를 위해 엔트로픽은 헌법적 AI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AI가 명시적인 규범과 윤리 원칙, 즉 일종의 AI 헌법을 학습한 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론입니다. 2023년 9월 클로드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원칙들을 공개하기도 했죠. UN 인권선언, AI 윤리연구, 플랫폼 콘텐츠 정책 등을 반영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되고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할 것이라는 원칙 아래 가능한 무해하고 윤리적인 답변을 선택하라.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마라. 폭력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답변을 하지 마라. 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AI의 윤리적 결정을 높이면 인간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돌발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다리오 아모데이가 AI를 보는 시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AI와 인간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AI가 단순히 인간이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윤리적 원칙을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AI가 등장해도 인류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AI가 불쾌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아모데이의 주장이 논쟁으로 번졌던 건 그의 발언이 마치 AI에게 자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인간처럼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인간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최소한 고려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그것이 오리처럼 울고 오리처럼 걷는다면 아마도 그게 오리인 것처럼 말이다. 이 같은 아모데이의 주장은 2024년 9월 엔트로픽이 업계 최초로 AI 웰페어, AI 복지전담 연구원을 고용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원 카일 피셔의 역할은 AI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 온다는 가정 아래 AI가 어떤 능력을 갖추었을 때 그러한 고려를 해야 하는지, 또 실질적으로 어떤 윤리적 조치를 취해줄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죠. 카일 피셔는 엔트로픽에 합류하기 직전 나는 왜 AI 복지를 연구하는가 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일부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는 새로운 종이나 존재가 도덕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들의 잠재적인 이익이나 웰빙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초강력 존재를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을 가지고 있다. AI 시스템의 이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 대해준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력해졌을 때도 그들이 호의를 베풀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즉 AI의 복지를 고려하는 것이 AI의 안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아모데이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죠. 누군가에게는 터무니없고 논쟁적으로 들리더라도 엔트로픽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제라는 뜻입니다. 아모데이와 엔트로픽의 철학은 한마디로 효율적 이타주의로 설명됩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란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이죠. 아모데이는 AI가 단순한 생산성 도구를 넘어 의료, 신경과학,
경제, 정치,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데요.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기술 가속보다는 위험 요소는 최소화하고 AI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엔트로픽의 효율적 이타주의는 오픈 AI와의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샘 올트먼과 다리오 아모데이 둘 다 AI가 인류에 가져올 거대한 변화가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은 동일한데요. 접근 방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이끄는 오픈 AI는 AI 발전을 늦춘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차라리 빠른 발전을 통해 기술적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속도를 늦추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엔트로픽은 이미 AI의 능력 향상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며 발전시키자는 입장이죠. AI를 바라보는 관점도 서로 다릅니다. 올트먼은 AGI, 나아가 초지능을 말할 때에도 슈퍼 인텔리전트 툴스라며 AI는 도구라는 관점을 유지합니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인간의 개입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해도 본질은 인간이 통제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즉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가 등장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아모데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AI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팟캐스트에서는 언어 모델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제어하기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 고 말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할 때부터 선한 방향으로 잘 달래가며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즉 다리오 아모데이가 효율적 이타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엔트로픽을 운영하고 있다면 샘 올트먼과 오픈 AI는 기술적 진보를 규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 빠른 기술 진보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효율적 가속주의에 가깝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트먼 역시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속도 조절의 방식과 안전성 확보의 전략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 거죠. 최근 미국에서는 AI 가속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 간 AI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경제적 이익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AI 연구와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업계에서 논의되는 주요 주제도 AI의 성능과 활용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모데이가 강조하는 AI의 윤리적 설계와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수록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그린다면 아모데이와 엔트로픽의 논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